수학의 정석 하 16장 평면좌표의 두 번째 단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보통 학생들이 공식을 그냥 외워서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겠지만 그 전에 왜 그런 식의 공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념 설명과 유제 문제 풀이를 따로 동영상을 만들게요. 첫 번째 1번 밑줄 한번 가볼까요?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좌표평면 위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오른쪽 그림처럼 이 그림을 이렇게 별표를 해두고요. 하나의 선분이 있는 겁니다. 선분 AB가 있는데 그 AB를 내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점의 좌표를 우리는 X라 두는 거겠죠. 수직선 위의 좌표, 그러니까 A점과 B점은 일단 X1과 X2로 놓고요. 보통은 왼쪽 점,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점.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선분 AB와 그 다음에 선분 BA는 달라요. 뒤에 이제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선분 AB가 나오면 A가 출발점이에요, 항상. AB를 MDN으로 나누는 것과 선분 BA를 MDN으로 나누는 그 점이 다릅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P의 좌표는 일단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인데요. 이 공식은 일단은 외워두세요.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인 경우는 AB의 중점인 경우 있죠. 중점인 경우는 당연히 M과 N이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M equal N이다 보니까 부모 분자에서 같은 문자가 소거되고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중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X1과 X2의 합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2분의 X1 플러스 X2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선분 AB를 MDN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외분에다가 밑줄 긋고, 자, 외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나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M의 값에 따라서 오른쪽에 별표를, 그림에다가 별표를 3개를 해주시고요. 이걸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이 더 클 때와 N이 더 클 때에 따라서 그 외분점의 위치가 달라져요. 기준점은 일단 A라고 그랬죠. A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A를 출발점으로 해서 M이 더 클 때는 M 대 N인데요. 그러면 이 Q의 위치는 B의 오른쪽에 있고요. 두 번째, N이 더 클 때는 A를 기준으로 해서 M 대 N이기 때문에 이 Q점의 좌표는 A의 왼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볼까요? 좌표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인데요. 밑줄 긋고요. 수직선 위에 구하는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단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좌표평면은 당연히 X좌표와 Y좌표로 구분되기 때문에 A점은 X1, Y1, B점은 X2, Y2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1번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제 P라고 하면 P의 좌표는 먼저 X좌표끼리의 내분점, 즉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리고 콤마 Y점끼리의 내분점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 Y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내분점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점인 경우는 M과 N이 서로 같으니까요. 이 중점 다시 한번 써볼까요? M equal N입니다. M과 N이 같으니까 분모 분자에서 같은 문자가 소거되고 2분의 X1,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선분의 외분점을 한번 볼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 외분점이 되겠죠. 외분점의 좌표는 마찬가지예요.
x좌표의 외분점 m-n분의 mx2-nx1 그 다음에 m-n분의 my2-ny1 이렇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어드바이스 볼까요? 수직선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요. 일단은 AB에 점이 있어요. 선분 AB에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분점을 먼저 볼게요. 내분점이라는 것은 선분의 안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분하는 점 P는 선분 AB 위에 있습니다. 이때 AP 대 PB가 M 대 N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M 값과 M과 N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고요.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P 값을 페이지를 넘기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M과 N이 서로 다르면 여기다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중점을 구할 때 빼고요. 만약에 M과 N이 다릅니다. 그럴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려면 출발점이 N입니다. 기준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걸 적어볼까요? 기준점. 먼저 시작하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런데 선분 BA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준점이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준점. 그러니까 P의 위치가 다른 게 그림에서 잘 보이죠? 이것도 그림에다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별표 3개. 이걸 꼭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먼저 내분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두 점을 x1, x2, A점을 x1, B점을 x2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값은 x로 둡니다. 이걸 밑줄을 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다 별표 하나 해놓고요. A점, B점이 있고요. 자, x1과 x2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분하는 점을 x로 둡니다. 이렇게 그림만 그려놔도 금방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그 B가 M 대 N인데요. 자,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자, 이걸 펜의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요 AP의 길이인데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길이, 그 다음에 BP의 길이, 요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죠. 길이라는 것은 또는 거리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큰 수의 상호수를 뺍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를 빼요. 그죠? 마찬가지로 PB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x2에서 x를 뺍니다.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길이 대 길이의 b가 m 대 n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막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AP 대 예를 들어서 BP, PB. 자, 이걸 계산했죠? AP라는 것은 길이가 x-x1이 되겠고요. 이거 돼. 근데 PB는 x2-x1이잖아요. 이거 x1이 아니라 x입니다. 한번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x2하고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이 값이 m 대 n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곱합니다. 곱해서 전개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x잖아요. x의 값을 mn, x1, x2로 표현하는 거니까 일단 좌변에는 x, 그 다음 우변에는 x가 없는 항들을 나타내고요. 공통으로 x로 묶은 다음에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때 m 플러스 n은 0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m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바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중점인 경우는 당연히 m equal n일 테니까 중점인 경우는 중점. 분모분자에다가 분모 분자에서 공통으로 n이 있잖아요. n을 나눠주면 2분의가 됩니다.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 알겠죠? 자, 다음에 외분점 볼게요. 밑줄 그어볼까요? 외분점입니다. 선분 AB 연장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AQ 대 Q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마찬가지로 별표 두 개를 해놓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M이 더 클 때와 N이 더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M이 더 크게 되면 Q점은 B점의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더 큰 경우는 왼쪽에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적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 프리과정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학 노트를 열었어요.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경험만 해볼게요. M이 더 클 때. 자, 우선 이제 그림을 밑으로 한번 좀 내려서 M이 더 클 때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다시 노트를 열고 노트를 열고 요 그림 아래에다가 요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M이 N보다 클 때.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그림을 보면 AQ 대 그 다음에 BQ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A점이 X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점이 X2입니다. 그리고 Q점은 우리가 구하는 X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 비례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AQ 값은 먼저 계산해주면 3분의 Q 값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X에서 왼쪽에 있는 X1을 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BQ를 한번 볼까요? BQ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X에서 왼쪽에 있는 X2 값을 빼면 그 길이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AQ 대 Q 대 BQ 이 값은 이제 길이를 계산했으니까 x-x1 대 x-x2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은 m 대 n입니다 라고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m 대 n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거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먼저 외항의 곱 nx 마이너스 nx1 이퀄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mx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m이 더 클 때를 계산한 거잖아요. m이 더 클 때. 그러니까 이 항들을 어떻게 옮기냐면 m 빼기 n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계속의 양수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n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2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nx를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먼저 쓸게요. 우리는 이제 좌변에 x를 놓으면 좀 편하니까 m 마이너스 n 하고 x를 묶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m x2 마이너스 n x1이 되겠죠. 그죠? 지금 좌우변을 바꿔서 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x 값을 1차 방정식을 풀 때도 x의 값이 왼쪽에 있을 때 좀 편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m과 n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m-n 값은 이해됐죠? 요거는 0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0이 되지 않습니다.
양변을 0이 아닌 수 n-n으로 나눠줄 수 있죠. 자, 나누게 되면 x의 값만 남고요. x의 값은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다가 외분점 또한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거 꼭 적어주세요. 직접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두 점 A가 마이너스이고요. B가 4입니다. 이때 선분 AB의 중점을 구하랍니다. 이 중점을 구하는 건 쉽죠. 이 중점이라는 것은 일단 중점은 2분의 두 수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점은 대문자 m으로 하고요. 가로 열고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 계산식을 쓰고 그 값은 m1이 된다. 두 번째 선분 AB를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점 P와 여기까지 긋고요. 외분하는 점 Q의 값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았던 공식 A 값은 2 플러스 1, 그죠? m 플러스 n분의 2x2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거 한번 써볼까요? x1이 마이너스이고요. x2가 4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겠고요. B의 값은 빼기잖아요. 이제 똑같은 식인데 뺄셈입니다.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1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제 어드바이스 2를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방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수직선 위에 내분점, 외분점의 성질을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단지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는 건데요. 일단 두 점 A점, B점을 x1, y1, 그 다음에 B점을 x2, y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xy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때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 그림 별표 3개를 해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A점이 있죠. 그럼 수선의 발을 내면 x1이 됩니다. 좌표가. P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P점을 xy로 뒀기 때문에 수선의 발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점이 있습니다. x2, y2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값은 똑같이 요 점의 좌표 요 길이의 b가 m 대 n이 됩니다. 그죠? 그럼 x의 값을 x1과 x2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A점의 수선의 발은 y1, 그 다음에 P점의 수선의 발은 y, 그리고 B점의 수선의 발은 y2가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 된다는 거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y 값을 y1과 y2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단 여기서 x의 값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죠. 왜냐하면 수직선 위에 내분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 값도 마찬가지죠. 수직선 위에 내분점, 외분점 성질을 그대로 따라서 x와 y점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p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거 밑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방법 알겠죠? 그리고 충점은 당연히 m 대 n이니까 m 이퀄 n이니까 2분의가 되는 거고요. 밑줄 그어주고요. 그 다음 외분점의 좌표도 당연하겠죠. 외분점의 좌표는 마찬가지 방법을 해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두 점 A점이 3,4고요. B점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입니다. 선분 AB 중점은 2분의니까 똑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분 AB를 이거는 이제 밑줄 그어볼까요?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P와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순서 A점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x1, y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2, y2가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1대1이라고 그랬는데 m 대 n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내분점, 외분점을 모두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분자가 이제 좀 분모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내분점이 n 플러스 n이고, 외분점이 n-n이잖아요. 근데 분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먼 쪽의 b를 곱하고 이 두 값을 더한다. 외분점일 땐 빼겠죠. 그러니까, 지금 m과 n이 m 대 n 이렇게 있는데, 먼 쪽이 뭐냐면, m에서는 먼 쪽이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에서는 먼 쪽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 쪽의 b.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x자가 나타나요. x자. 이렇게 x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별표를 해놓을까요? 먼 쪽에 b를 곱하고 이 두 값을 더한다. 외분점에서는 뺀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점은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 되겠고요. 외분점도 마찬가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13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분의 그 수직선 위에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계산했는데요. 일단은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두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